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주말 촛불 집회 역대 최다 인원 2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운집했습니다. 주최 측은 집회 이름을 대통령 즉각 퇴진의 날로 바꾸고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회부 이승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의 촛불 인파가 모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232만 명이 모였습니다. 예. 이 주최 측은 서울에서 170만 명, 그리고 지역에서 62만 명이 모여서 예. 역대 최대 규모인 232만 명이 6차 촛불 집회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찰 추산으로 봐도 서울에서 32만 명, 지역에서 10만여 명이 모여서 역시 경찰 추산으로도 역대 최대 인원이 모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원수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차 때는 주최 측 추산으로 5만 명, 경찰 추산으로는 1만 명이었는데 2차 때 이 주최 측 추산 20만 명, 경찰 추산 4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3차 때는 주최 측 추산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고 이 경찰 추산으로 26만 명을 기록합니다. 지난 19일 열렸던 4차 때는 95만 명, 경찰 추산 26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열린 5차 때는 주최 측 추산 190만 명, 경찰 추산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주최 측은 세월호 유족과 함께 이 청와대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서 행진을 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7시간의 미스터리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 박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토요일인 오는 10일에는 이 대규모 범국민 투쟁을 진행하고 오늘처럼 최대한 청와대에 가까이 접근해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압박하는 행진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서울 광화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가 훌쩍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법원에서 이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게 청와대 앞 200m 지점에서 밤 10시 반까지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는데 네. 아직까지 계속 자유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5시 반까지 잡혀있던 청와대 앞 이 100m 지점에서도 아직 철수하지 않고 계속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1,500개 시민사회 단체는 오늘 촛불 집회 이름을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의 날로 바꿨습니다. 네. 이 주최 측은 박 대통령이 세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퇴진 책임을 국회로 돌리고 이 퇴진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커진 이 국민의 분노를 분명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주최 측은 최대한 이 청와대 가까이에서 행진을 벌여서 밤 늦게까지 지금 이 시각까지 계속 성난 민심을 전달하는 게 오늘 촛불 집회의 핵심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수십 개의 횃불까지 등장을 하면서 이게 촛불 집회가 이제 횃불 집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심각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 청와대 방면 1차 행진 결국 법원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 최근 거리 100m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죠.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가장 가까운 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m입니다. 지금까지 허용됐던 행진 중에 청와대 앞 200m 지점이 제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법원이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의 집회와 행진을 사상 처음으로 허용한 겁니다. 네. 이에 따라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이 청와대 100m 지점인 효자 치안센터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원래는 이 오후 5시 반까지 일몰 시각까지 행진이 이루어지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자유 발언을 하면서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청와대 앞 100m 지점인 이 자문로 16길 20일 앞, 또 삼청로 이 세오마트 스페이스에서 이 청와대 경계 100m 지점인 126 맨션까지의 이 행진과 집회도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보다 더 근접한 이 청와대 앞 30여 미터 지점인 분수대 그리고 영빈관이 있는 부근에서의 집회나 행진은 여전히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 집시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에서 이 100m 이내는 절대로 이 집회와 시위가 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경찰은 이 청와대 울타리를 이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 보고 이 분수대 앞에서 지금까지 신청한 집회는 허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경찰은 258개 중대 2만 명을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현재까지 집회 관련 연행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지난달 12일부터죠. 이 100만 인파가 서울에 모였을 때 네. 이 광화문 누각 앞을 지나는 율곡로 행진을 처음으로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계속 주최 측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되도록이면 수용해서 청와대에 근접한 곳까지 행진을 계속 허용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 평화 집회가 계속 유지되는 한 집회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지금까지 지금 100m 앞까지 가기도 했지만 그 전까지는 일몰 시각 전까지,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로도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청와대 부근의 행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몰 시각 이후에도 행진과 집회가 허용이 됐죠. 네. 이 이유를 찾아보려면은 예. 5시 반으로 그때 허용했었던 당시에 법원의 설명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일몰 전후인 오후 5시 반까지로 제한됐던 허용 시간이 이번에 밤 10시 반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에 따라 청와대 방면 2차 행진과 집회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창성동 별관, 이 세움 아트스페이스까지 구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행진은 역시 오후 5시 반까지로 제한이 됐는데 예. 그 맞은편 이 푸르메 재활센터 앞에 집회는 밤 10시 반까지 허용하면서 사실상 그 앞까지 밤 10시 반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장해 준 셈입니다. 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이 집회 시간과 장소, 방법과 이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고 허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5시 반까지로 허용했던 이유도 네. 일단 해가 떠 있는 상태에서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안전하게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경찰과 주최 측이 질서 정연하게 평화 집회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높게 샀다는 그런 부분을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네. 7시에 오늘은 7시에 소등 행사가 있었어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7 하면은 지금 숫자 7 하면 어떤 게 정찬 뱅커로 생각나십니까? 글쎄 요즘에 하도 7시간 많이 하니까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세월 그렇습니다. 7시간? 실제로 제가 주최 측 대변인한테 그 부분을 물어봤더니 예. 정말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예. 일단 주최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정권 생명 연장의 꿈이 꺼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1분간 소등을 해줄 것을 참가자들에게 요청을 해서 정말 장관을 이뤘습니다. 저녁 7시에 이 광화문 광장 일대가 암흑으로 변하는 이런 일대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예. 또 촛불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박 대통령 즉각 퇴진과 구속의 염원을 담아서 저항의 1분에 동참해 줄 것을 독려했는데 방법이 3가지였습니다. 이 저녁 7시 정각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가정집이나 상점에서는 1분 소등을 하고 운전자들은 1분 동안 경적을 울리고 또 광장 밖 거리에 있는 시민들은 1분 박수를 쳐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또 1분 소등 행사는 물론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저녁 8시에 이런 저항의 의미를 담아서 1분 소등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7시에 이렇게 소등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정찬 앵커께서 맞추신 것처럼 이 박 대통령이 감추고 있는 이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담은 것이라고 주최 측은 설명했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이 대한민국은 암흑의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 마음은 하나지만 광장과 거리에서 함께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이 어둠을 함께 걷어내는 저항의 1분 소등으로 전 국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100m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광화문 광장은 이제 많은 시민들이 귀가를 한 모습입니다. 좀 많이 이제 한산해진 모습인데 곳곳에서 이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를 하는 스스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시민들도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네. 이제 걸어서 해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청와대 100m 앞 오늘 처음 집회가 허용된 이곳은 아직까지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남아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약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조금씩은 한산해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청와대 100m 앞 오늘 처음 청와대에서의 집회가 허용된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 보시면 오늘 이렇게나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도 지금 카메라상으로 보기에는 거리 더러운 모습이 깨끗하죠. 하나가 없어요. 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단 청소를 하고 그리고 네. 뭐 폭력 사태가 발생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질서를 연호하면서 일단 서로 질서를 지키자는 그런 독려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어떤 높은 시민 의식이 지금까지 평화 집회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광화문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또 찾은 곳이 여의도예요.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시위를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새누리당사 앞에서 주최 측 추산으로는 2만 명 정도가 모여서 이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 국회의사당과 여의도 공원, KBS 전경련을 거쳐서 여의도까지 행진을 벌인 뒤에 광화문에서 열리는 이 행진과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건 좋은데 좀 약간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같은 시각에 이 우파 단체는 이 주최 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1만 명이 모여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KBS까지 맞불 집회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또 국회의사당까지 행진을 하면서 혹시 양측이 충돌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네. 안전하게 무사히 충돌 없이 행사가 끝났습니다. 또 박사모 등 50개 단체도 1만 명 정도 모여서 동대문에서 이 광화문 내거리, 이 동화면세점 앞까지 행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 참가자들과 혹시 충돌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됐는데 역시 무사히 끝났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 보수단체 집회에서 한동안 그 종적을 감췄던 성추행 사건으로 종적을 감췄던 윤창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나타나서 뭐 자유 발언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특히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했는데 네. 윤창중 대변인은 이 박근혜 정권을 이 언론과 야당, 친북, 종북, 반미 세력이 전복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턴 성추행 사건도 자신의 정치적인 부상을 시샘하는 이 언론과 여야 정치권 세력이 난도질하고 자신을 생미장한 곳이라고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박 대통령 제1호 인사인 이 윤창중을 무너뜨려야 대통령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뭐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자신한테 공격을 했다면서 박 대통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도 없다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을 만나 수사를 하지도 않고 매장부터 하는 이런 나라 같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냐면서 약간 막말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이 특별검사가 이제 임명돼서 수사조차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뭐 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면서 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서울 외에도 전국 뭐 곳곳에서 집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네, 오늘 먼저 일단 안보라이커가 사전에 궁금해하셨던 춘천 집회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촛불은 바람에 꺼진다는 그런 말을 남겨서 좀 유명해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오늘 무려 15,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원래 모이려고 했던 곳이 그곳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원래 그 중심가에서 원래 모이려고 했었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지방 지역에서 이 촛불 집회가 열릴 때는 중심에 있는 광장에서 보통 모이는데 네. 특별하게 이 춘천에서는 이 김진태 의원 사무실이 있는 이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주최 측 추산으로는 15,000명 그리고 경찰 추산으로는 3,000명의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네. 뭐 거의 주최 측 추산으로만 볼 때는 뭐 춘천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왔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풍등 날리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벌였는데 뭐 여러 차례 지금까지 김진태 의원 사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가 있었지만 오늘 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인원이 몰려서 아마 의원실 관계자들이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20만 명이 오늘 부산에서 모였고요. 또 광주광역시에선 15만 명이 모였습니다. 뭐 이 밖에도 경기도 용인, 울산, 세종시, 제주 등 전국 대도시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네. 특히 이 박 대통령의 정치적인 고향이자 최근 현장 방문까지 했었던 대구에서도 그 중심로인 한일로에서 이 촛불 집회와 행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밖에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와 김천을 비롯한 경북 지역의 12곳, 또 경남 지역의 8곳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67곳에서 크고 작은 대규모 촛불 집회가 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촛불 집회에 오지 못한 사람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행사가 있었다고요? 네,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뭐 경적을 울린다거나 또 뭐 1분 소등을 하는 그런 행사도 있었지만은 네. 또 생활 속에서 이제 박 대통령의 퇴진 촉구 운동으로 집집마다 이 퇴진 현수막을 거는 행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그래서 현수막 1,000여 개를 발견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예. 뭐 가방이나 옷, 가게에 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운동도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또 촛불 집회 이 자원봉사자도 계속 늘어나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집회가 끝났지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도로가 네. 거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서울 대중교통 막차 시간이 연장됐다고요? 네, 아마 지금 대규모 집회 이후에 아마 귀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일단 주요 촛불 집회 장소인 시청, 광화문, 경복궁역, 안국역 등을 경유하는 이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5호선까지의 막차 시간이 1시간 정도 연장됐습니다. 네. 막차 출발 시간이 대체적으로 자정 이후에서 새벽 1시 사이로 늦춰졌습니다. 또 세종대로, 율곡로, 이 종로 등 주요 도심을 경유하는 버스 68개 노선도 막차 시각을 이제 출발지 기준으로 볼 때 새벽 0시 반에서 뭐 한 1시까지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더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또 막차 종료 이후에 귀가 편의를 위해서 이 심야 올빼미 버스 6개 노선 44대도 이제 동원됐고요. 네. 심야 전용 택시도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지난주 집회처럼 광화문 광장과 청계광장, 서울광장에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돼서 올 질서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됐고요. 특히 또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이 환기구 등의 안전요원 500여 명을 배치해서 응급 상황이 대비한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또 구급대와 소방차도 투입이 됐는데 뭐 경상 환자 10여 명 정도만 발생이 됐을 뿐이지 뭐 심각한 부상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촛불 집회 늘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만 참가자 오늘 주최 측 추산으로 232만 명 네.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네. 경찰의 집계는 항상 늘 다르다 보니까 네. 뭐 축소 추산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아예 현장에서 인원을 일일이 세기로 하는 등 불신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물론 뭐 서울 도심에서 일어나는 이 대규모 집회도 이렇게 하나씩 다 세보면 좋은데 예. 일단 그렇게 가능한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 네. 서울이 아니라 이 경남 지역에서만 경찰이 이 참가자 수를 한번 직접 세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경찰청과 이 창원 중부경찰서가 이 창원시청 앞 창원광장에서 열리는 이 경남 시국대회 참가자 수를 직접 개수기로 세봤다고 합니다. 예. 창원광장으로 진입을 하려면 이 거쳐야 하는 횡단보도 4곳에 이 정보보안과 직원을 배치해서 일일이 이 광장으로 들어오는 인원을 개수기로 이렇게 세본 겁니다. 이 경찰이 집회 인원 집계에 이렇게 개수기를 이용한 게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주최 측과 경찰 추산의 참가자 수가 차이 나는 이유는 이 주최 측이 전체 집회 시간 중에 잠깐이라도 이 현장에 머물렀던 참가자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순간 가장 많은 참가자가 있을 때를 계산하는 경찰과 추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예. 경찰이 그래서 인원을 하나씩 이렇게 세는 방식을 도입해 보기로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방식이 도입 가능한 게 이 경남 창원광장처럼 이 출입 통로가 한정된 곳만 가능합니다. 이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 정말 드넓기 때문에 예. 정말 곳곳에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사방이 뻥 뚫려 있죠. 뻥 뚫려 있는 곳에서는 뭐 개수기를 들고 이렇게 할 때 예. 중복될 수도 있고 그리고 빠지는 인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같은 방식으로 정확히 집계는 어렵다고 하는데 경찰이 오늘도 추산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약 서울에 32만 명, 경찰 추산으로는 지역에서 10만여 명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집회 주최 측과 비교해 볼 때 약 지금 8배, 1대 8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대 예. 6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 여전히 지금 많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이 불신 해소를 위해서 좀 더 과학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뭐 와이파이에 접속한 접속자 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하철을 이용한 수를 좀 감안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좀 활용하면은 좀 더 정확한 이 집회 참가자 숫자가 추산 가능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잠깐만 좀 더 덧붙이자면 촛불 집회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있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4시에 있다가 뭐 6시에 가신다든가 아니면 6시에 오셨다가 8시에 가신다든가 8시에 와서 10시에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촛불 집회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번 가서 뭐 이렇게 참여를 하고 구호를 외치다 보면 배도 고프고 한 2시간 있으면 이제 사람들 많은 곳에서 2시간 이상 특히 뭐 아이들 데리고 오거나 자녀들 데리고 온 분들이 있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광화문역에서 이렇게 내릴 때도 사람들이 그 시간인데도 이미 나가는 분들도 있고 또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들어온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촛불 집회에 나온 분들을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데는 어떤 이른바 뭐 시간의 변수를 좀 계산을 같이 해야 되는 거지 한순간에 그 순간에 딱 몇 명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232만과 40만은 뭐 몇 배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100만 명, 150만 명의 계산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한번 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말로. 네. 예. 문제는 이게 성격에 따라서 이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경찰 추산이 좀 달라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황이 방문하셨을 때 저 앞에서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미사가 열렸을 때나 네. 아니면 저 월드컵 단체 응원을 할 때 그때는 항상 경찰에서 추산하는 숫자가 굉장히 좀 크거든요.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뭐 100만 단위의 큰 뭐 몇만 단위의 큰 숫자가 어느 정도 얼추 일치하는데 유독 이 정치 행사, 특히 정치적 성격을 뗀 이런 촛불 집회 행사 관련해서 이 경찰의 추산이 좀 유난히 좀 짠 게 아니냐. 그래서 경찰이 이 규모를 추산하는데 좀 너무 좀 보수적인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참 인색한 게 많습니다.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번 6차 집회에서는 경찰 추산으로도 최대치를 경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였는지를 또 따져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 증설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얼마나 증설이 됐습니까? 네, 약 5배 정도, 평소에 아. 5배 정도 증설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동통신사들이 매번 이 대규모 인원에 대비해서 통신망을 증설했다고 발표는 합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인원이 정말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촛불 집회 현장의 통신 상태가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희 방송에서 보통 이제 모바일망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예. 네, 모바일망을 이용해서 가끔 영상을 송출할 때 가끔 깨지거나 잠깐 저희가 검은 블랙 화면이 뜰 때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통신 상태가 굉장히 고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통신사들이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니까 서울에서만 이제 주최 측 추산으로 뭐 150만 명 이상이 참가한 지난주와 비교해 볼 때 네. 이 기지국 용량을 대폭 늘리고 장비도 그래서 대폭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뭐 SK텔레콤의 경우에 이 집회 지역에 통신 수용량을 평소에 예. 한 5배 정도 늘렸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각 현재 청와대 100m 앞인데요. 자, 이곳에 이제 경찰이 집회 해산을 요구를 하다가 해산이 되지 않자 이제 경찰이 그 시위대 쪽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창성동 별관 앞에서 일단 경찰이 해산을 명령을 했고요. 일부 대치 중인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응하면 체포하겠다고 지금 경찰이 말도 했다고 하는데. 네, 청와대 부근은 사실 경호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민감한 지역이죠. 네, 보통 밤에 저희가 북악 스카이웨이를 가기 위해서 지나갈 때도 네. 일정 시간 밤 10시 반 이후에는 보통 통행이 어려운 바리케이트를 그런 쳐놓는 곳입니다.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리카이트 때문에 불신 검문을 하고 언제나 가장 가장 이렇게 엄하게 예. 불신 검문을 하고 그 통제를 하는 곳인데 지금 이 시간에 지금 11시 가까이 돼가고 11시가 좀 넘은 예. 지금 11시 반이군요. 네. 11시 반에 지금 이제 아직까지 경호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많은 인원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경찰에서 이제 지금 사실 5시 반 이후부터 계속 방송을 해봤습니다. 근데 예. 지금까지 계속 물러나지 않으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5시간 정도 더 기다려 본 뒤에 이제 드디어 설수를 지금 명령을 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지금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시위대 측에서는 예. 이 시각까지 이렇게 청와대 근거리에서 특히 밤이면 이제 가장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청와대 쪽까지. 그러니까 이 압박할 수 있는 박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또 밤에 좋은 이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마 또 이 계속 대치를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강제 해산을 명령을 한 뒤에는 어떤 과정이 있는 겁니까? 불응하면 체포한다고 하는데 뭐 체증도 하고. 네, 지난 3차 촛불 집회 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차 촛불 집회 때 이 내자동 내거리에 차벽이 설치가 됐었죠. 예. 그래서 그때 잠깐 물리적 충돌도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그래서 그때는 일부 몇 명의 시민을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분명히 강제 해산에 대한 그 입장을 밝혔고 네. 불응하면 체포하겠다는 그런 입장도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차벽을 넘어온 시민들이 실제로 연행해서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전례를 비춰볼 때 지금도 경찰이 이제 차벽을 서서히 밀면서 아마 이제 전의경들을 투입해서 천천히 이제 앞으로 압박을 하면서 예. 이제 해산을 계속 종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응하고 이제 물리적인 어떤 그런 충돌을 보이는 그런 시민들을 아마 연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대처를 할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네. 예. 자, 뭐 이미 집회 공식 행사는 끝났고요. 일부 시민들이 남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 11시 반이 넘었거든요. 인근 또 주민들도 있고 그러니까 경찰이 계속
해산해 줄 것을 요구를 하다가 이제 대오를 이뤄서 시위대를 해산을 좀 종용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뭐 크게 물리적으로 뭐 충돌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경찰이 네. 병력을 이동하면서 시위대를 뒤로 천천히 밀어내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경찰 병력도 지금 계속 지금까지는 처음이거든요. 이 청와대 앞 100m까지 집회를 허용해 준 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까 이승윤 기자도 지적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사실 민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자칫 불상사가 일어나면 청와대 코앞에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계속 해산 명령을 내렸고 그 해산 명령에 불응하자 이제 대치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경찰 병력이 조금씩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시위대가 강하게 뭐 저항을 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거나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바로 해산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잠시 대치는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청운동 주민센터 이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청와대 앞 100m에서 또 100m를 떨어진 곳입니다. 지난 5차 집회 때까지는 여기가 허용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뒤에서 본 모습이고요. 다시 앞에서 본 모습 다른 화면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이 뒤에서 본 모습이고 앞에서 본 모습 다른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죠. 네. 자, 지금 이게 이제 위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100m 지점입니다. 조금씩 경찰 병력의 뒤로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많이 남아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대략 육안으로 봐도 한 200~300명 많아야 200~3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지금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경찰이 대치와 함께 해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후 5시 반까지 예정돼 있었던 지금 이 청와대 100m 앞 집회가 지금까지 이어진 이유는 아까 워낙 많은 인원이 지금 이 바로 뒤편에 있는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사실은 계속 경고 방송을 해도 물러날 수 없었던 이유가 뒤에 인원이 차 있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청운동 주민센터 앞 도로가 완전히 비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는 슬슬 이제 인원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제 경찰 병력이 약 2만 명 정도 지금 투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천천히 서서히 지금 이제 밀어내는 그런 상황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퇴로가 이 청운동 주민센터 쪽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천천히 서서히 이제 그 경찰 저지선 밖으로 이제 지금 시위대를 이동시킨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위대 입장에서도 오늘 뭐 자칫 불상사가 나면 다음 시위 때는 이제 청와대 100m 앞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뭐 큰 불상사는 없을 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이승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